오늘 낮 최고 기온이 90도까지 오르고 높은 습도로 인해 체감온도는 화씨 110도에 근접하면서 뉴욕 일원의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폭염은 내일까지 이어져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뉴저지주 대배심이 지난해 포트리에서 빅토리아 이 씨에게 총격을 가해 사망케 한 경찰관에 대해 형사 기소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족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고 한인 단체들도 검찰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텍사스주 IC 구치소 앞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용의자인 30대 한인 남성이 도주 일주일 만에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아일랜드 출신 30대 남성이 부상 치료 때문에 출국 시한을 3일 넘겼다가 100일 가까이 옥살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소속으로 뉴욕시장 선거 출마 선언을 한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지지 선언으로 중도 보수 성향 후보들의 반맘단이 연대에 힘이 실릴지 주목됩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90도까지 오르고 높은 습도로 인해 체감온도는 화씨 110도에 근접하면서 뉴욕 일원의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폭염은 내일까지 이어져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내일 밤 10시까지 뉴욕 일원의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또 높은 기온이 계속되면서 오존 농도가 올라가 오늘 오후 3시부터 내일 낮 3시 15분까지 대기질 주의보도 함께 발령됐습니다. 오늘 뉴욕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화씨 90도, 섭씨 32도까지 올라갔으며 높은 습도를 동반해 체감온도는 화씨 106도, 섭씨 41도를 기록했습니다. 무더운 날씨는 내일도 이어집니다. 아울러 뉴욕시 서쪽 지역에는 산발적인 소나기나 폭우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밤 늦게는 강력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집중호우도 예상됩니다. 한편 지난 14일 폭우로 인해 뉴저지에선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뉴저지주 플레인필드에서 타고 가던 차량이 홍수에 휩쓸리면서 남녀가 차량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해 포트리에서 병원 이송을 요구하는 신고 전화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총격으로 숨진 빅토리아 이 사건과 관련해 뉴저지주 대배심이 총격을 가한 경찰관에 대한 형사 기소를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가족들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고 한인 단체들도 검찰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뉴저지주 검찰은 어제 지난 14일 대배심 심의 끝에 빅토리아 이 씨를 총격 사살한 토니 티벤스 주니어 포트리 경관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당방위 등 법적 요건에 따라 형사 기소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지난해 7월 28일 이 씨가 사망한 지 1년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검찰은 이 씨 사망에 대한 조사는 주 검찰의 공공청렴 책임국에서 수행됐고 911 신고전화 음성과 경찰 바디캠 영상, 동료 경찰 진술, 현장 사진,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조사가 이루어졌고 모든 증거는 대배심에 제출돼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 씨 어머니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급하게 문을 부수고 들어가려 했던 행위에 대해 경찰들은 아파트 안에 있던 이 씨와 어머니의 안전이 걱정돼 즉시 내부에 진입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진술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 유가족은 경찰의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아파트에 도착한 경찰들은 문을 열어 이 씨와 어머니를 확인했고 당시는 위급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주장입니다. 이 씨의 가족들은 지난 1년간의 조사 과정이 충실히 이루어졌는지 모든 객관적 진실이 대배심에 정확히 전달됐는지 등의 의문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참여센터, 민권센터 등 11개 시민단체들도 어제 공동성명을 내고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단체들은 시민을 보호해야 할 시스템이 오히려 법 집행기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단결한다는 사실만 분명해졌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텍사스주의 IC 구치소 앞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의 용의자인 30대 한인 남성이 도주 일주일 만에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유죄가 인정될 경우 종신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주 존슨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총격 용의자 송한일 씨는 연방수사국에 의해 댈러스 북부 지역 한 아파트 단지에서 검거돼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정확한 체포 장소, 시간 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FBI는 우린 법 집행기관에 대한 폭력 행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범죄를 저지르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송 씨는 과거에도 무장대치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2020년 텍사스주 오스틴 시위 현장에서 경찰 체포에 저항하며 가슴에 맨 소총을 들고 발사 자세를 취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됐습니다. 2023년엔 포트워스 지역에서 열린 드래그쇼 반대 시위 현장에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송 씨는 무장 반파시스트 단체 앨런 포크 존 브라운 건클럽 소속으로 활동한 이력도 확인됐습니다. 이날 연방 당국은 송 씨의 도피를 도운 공범 2명도 추가로 검거해 기소했습니다. 이로써 이번 사건으로 기소된 인원은 총 14명으로 늘었습니다. 이들은 사건 전부터 비밀 메신저 앱 시그널 대화방을 통해 송 씨와 함께 공격을 사전 계획했고 사건 직후 송 씨의 은신과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아일랜드 출신 30대 남성이 부상 치료 때문에 출국 시한을 3일 넘겼다가 100일 가까이 옥살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아일랜드 출신 35세 남성은 약혼녀를 만나러 지난해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웨스트 버지니아주에 방문했습니다. 그는 90일간의 체류 기간을 준수해 아일랜드로 귀국하려 했으나 귀국을 앞두고 종아리 근육이 파열되는 심각한 부상을 당했습니다. 의사로부터 혈전 위험이 있으니 8에서 12주간 비행이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토머스는 의사 소견서를 확보하고 아일랜드 및 미국 대사관, 국토안보부 등에 연락해 체류기간 연장을 시도하는 등 합법적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의료상의 이유로 며칠 귀국이 늦어지는 것뿐이고 정당한 서류도 갖추었기 때문에 당국이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약혼녀의 가족을 방문하기 위해 조지아의 한 호텔에 머물던 중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여자친구와 다툼을 벌였고 이를 엿들은 누군가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약혼녀는 출동한 경찰에 형사 고발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도 경찰은 그를 여자친구를 불법 감금했다는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이 남성은 곧바로 IC 요원들에게 연행돼 IC 구금시설로 이송됐고 그곳에서 허가된 기간보다 3일 더 체류했다고 적힌 추방 명령서를 받았습니다. 남성은 족쇄를 찬 상태로 연방교도소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100일 동안 구금 생활을 하다 아일랜드로 추방됐습니다. 아울러 앞으로 10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됐습니다. 정부가 범죄 이력이 있는 불체자 5명을 연고가 없는 아프리카 국가로 추방했습니다. 지난달 연방대법원이 정부의 추방 정책에 손을 들어주면서 불법 이민자 제3국 추방이 본격화되는 양상입니다. 트리시아 맥클로플린 국토안보부 차관보는 어제 X를 통해 베트남, 자메이카, 쿠바, 예멘, 라오스 국적의 남성들이 비행기로 에스와티니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맥클로플린 차관보는 이들이 아동 성폭행, 살인 등을 저질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라면서 본국에서 송환을 거부할 정도로 야만적인 인물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이 도착한 에스와티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모잠비크 사이에 위치한 인구 120만 명의 작은 나라로 아프리카에 남아있는 마지막 절대 군주제 국가입니다. 정당 활동을 사실상 금지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활동가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대대적인 불체자 단속에 나서며 이들의 출신국이 송환을 거부할 경우 제3국으로 추방할 수 있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후 미얀마, 베트남, 라오스, 태국, 파키스탄, 멕시코 등에서 온 이민자 10여 명을 지난 5월 남수단행 비행기에 태워 추방했으며 이달 초에도 불법 이민자 8명을 남수단으로 보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무소속으로 뉴욕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의 지지 선언으로 중도 보수 성향 후보들의 반맘다니 연대에 힘이 실릴지 주목됩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가 무소속으로 뉴욕시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데에 대해 그는 선거 레이스에 계속 남아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공산주의자를 상대로 뛰고 있으며 그에게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가 공산주의자로 지칭한 인사는 맘다니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쿠오모의 무소속 출마를 지지한 것은 좌우 진영의 대척점에서 자신과 갈등을 빚어온 맘다니 후보가 당선돼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공화 당원들과 자신의 지지층에 보낸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이를 통해 중도 보수 성향 후보들의 반맘다니 연대에 힘이 실릴지 주목됩니다.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의 이날 발언에 대해 공화당과 일부 민주당 주류 세력을 규합하는 반맘다니 연대의 확장을 의미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맘다니 후보 캠프는 성명을 내고 쿠오모가 트럼프의 탐나는 지지를 받게 된 것을 축하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의 지지가 민주당 경선에 나섰던 쿠오모에게 마냥 유리하게만 작용하진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꼬는 듯한 메시지를 낸 것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의 급진적 정책을 겨냥해 완전히 공산당원이라고 비판하면서 그가 시장이 되더라도 내가 대통령일 것이고 그가 똑바로 하지 않으면 뉴욕시는 돈을 한 푼도 못 받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맘다니 후보는 권위주의에 맞서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겠다며 트럼프에게 굴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의사들이 이익을 챙기려고 백신 접종을 권유한다는 로버트 케네디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단체들은 백신 접종은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이 너무 높아 금전적으로 오히려 손해를 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극우 논객으로 유명한 터커 칼슨의 팟캐스트 터커 칼슨 쇼에 출연해 백신 접종 반대론을 펼쳤습니다. 그는 백신 접종이 계속되는 것은 비뚤어진 인센티브 탓이라고 주장하면서 의사들은 우리가 계속 아프도록 해서 돈을 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백신이 장사로서는 손해보는 일이라는 게 의사들 사이에 널리 퍼진 인식이며 소아과 의사들 대부분은 예방접종으로 본전치기를 하거나 손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이 너무 높아서 가정의학 의료기관 중 약 4분의 1과 소아과 의사 12%가 이를 포기했다는 연구가 2017년에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케네디 장관의 발언이 이런 데이터를 무시한 것일 뿐만 아니라 환자에게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의사의 동기를 의심해야 한다는 위험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란 지적이 많은 전문가로부터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케네디 장관은 터커 칼슨 쇼에서 대부분의 소아과 의사는 매출의 50%를 백신에서 올린다는 연구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보건복지부의 이런 통계치의 근거를 물었으나 답변이 오지 않았으며 기사 작성을 위해 인터뷰한 전문가들은 모두 그런 얘기를 들어본 바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 거래업체 아마존을 사칭하는 사기가 확산되며 한인들의 피해가 우려됩니다. 혹시나 하고 문자 메시지에 있는 링크를 눌렀다가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전화를 해킹당하는 등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폭스뉴스는 최근 진행됐던 대규모 할인 행사를 앞두고선 가짜 아마존 웹사이트가 급증해 2달여 동안 12만 건이 넘었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사이트는 피싱 링크, 악성 코드, 가짜 상품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아마존의 프라임데이와 관련 있는 것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아직도 온라인에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당부됩니다. 최근 사이버 보안 전문 업체 익스프레스 VPN은 올해 기승을 부리는 주요 아마존 사기를 공개하며 온라인 거래가 일상화된 요즘 아마존을 사칭한 사기 수법이 더욱 정교해지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주요 유형은 고가 상품을 주문했다는 알림을 보내 사용자로 하여금 취소하러 전화를 걸게 만들고 그 과정에서 결제 정보나 계정 정보를 탈취하는 방법입니다. 또 실제 주문 내역처럼 꾸며진 이메일을 보내 링크 클릭을 유도, 피싱 사이트로 들어오게 만드는 가짜 주문 확인도 있습니다. 그 외에 가짜 채용 제한, 기프트 카드 구매 요청, 프라임 멤버십 갱신 등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사기 메시지에 AI를 활용해 그럴듯하게 꾸며진 사례가 많아져 단순히 문장의 완성도만으로 진위를 판단하기 어려워졌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익스프레스 VPN은 사기범들은 긴급한 어조, 민감한 정보 요구, 링크 클릭 또는 전화 유도, 일반적이지 않은 결제 방식 등의 특징을 보인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 하원 군사위원회는 어제 주한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수권 법안을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수정안은 의회의 인식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적 경쟁에서 중국과의 비교 우위를 강화하기 위해 방위 동맹 및 파트너십 강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이를 위한 주한미군 약 28,500명 수준 유지, 상호 방위기지 협력 강화, 미국의 모든 방위 능력을 사용하는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 확인 노력을 언급했습니다. 최근 상원 군사위원회가 공개한 초안 요약본엔 국방장관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의회에 증명하기 전까지 한반도 내 미국 병력 감축이나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플로리다 주 정부는 지난 1993년 플로리다주의 한 술집에서 자신의 형을 살해한 남성 2명을 총격 살해한 사형수에 대해 어제 사형이 집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미국 전체에서 26번째 사형 집행입니다. 54세 남성 사형수는
플로리다 주립교도소에서 어제 저녁 6시 25분 사형용 독극물 주사를 맞았고 곧 사망이 선고됐습니다. 교도관이 처형 전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없느냐고 묻자 그는 내 남은 여생을 교도소 안에서 살지 않게 해주어서 감사하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미국의 사형 집행은 벌써 지난해 1년간의 처형 기록을 초과했습니다. 뉴욕시 브롱스에서 운행 중인 지하철 위에 올라가 서브웨이 서핑을 하던 청소년 4명이 NYPD에 체포됐습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청소년들은 지난 10일 오후 2시 30분쯤 웨스트 체스터 애비뉴 다리를 빠르게 지나가는 북행 전철 지붕 위에 올라가 서핑을 했으며 경찰은 드론으로 이들의 행동을 확인하고 출동해 다음 역에서 청소년들을 체포했습니다. NYPD는 이번 체포가 지난 2023년 11월 이후 드론으로 지하철 서핑을 적발한 200번째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4일 오전 2시 45분쯤엔 퀸즈버러 플라자역을 향하는 남행 열차에서 15세 소년이 추락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둘루스 경찰서는 어제 63세 한인 남성 이만근 씨를 사생활보호법상 중범죄인 불법 촬영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지난 10일 오후 12시 30분쯤 피치트리 인더스트리얼 블러바드 선상에 위치한 LA 피트니스 센터에서 샤워 중인 남성 회원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이 씨의 휴대폰을 목격한 피해 남성이 경찰에 이를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임의 제출받은 휴대폰에서 피해 남성의 영상과 사진을 발견한 뒤 이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가지고 있던 또 다른 휴대폰 한 대에도 추가 불법 촬영물이 보관돼 있을 것으로 보고 증거 확보를 위해 휴대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이 씨는 구금돼 보석금 $20,000를 책정받았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도 무더위가 이어지고 오후에는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90도, 섭씨 32도, 밤 최저 기온은 75도, 섭씨 24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과 토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다시 한두 차례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